푸켓에서 시작해서 방콕에 이르기까지 약 9개월에 걸친 태국 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코로나 기간 한정으로 발급되었던 9개월짜리 관광 비자를 받아서 타일랜드 패스, PCR 검사 등 온갖 복잡한 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 시기에 입국했고, 코로나 관련 규제가 완전히 다 풀린 시기에 출국하기까지 그동안 정말 태국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로 유튜브를 하면서 사는 것이 회사에 다니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행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수익으로는 이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에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한 10억 원 정도만 있어도 방콕에 콘도 하나 사놓고 서울 외곽에 오피스텔 하나 사놓은 다음 왔다 갔다 하면서 태국이라는 나라를 탐구하는데 몇 년이고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꿈만 같은 이야기죠. 아무튼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2022년 4월 태국에 입국할 당시 향후 9개월 동안 구독자 5,000명을 넘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3,400명 정도 되니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셈이죠.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지난 9개월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태국 안에서 수많은 장소들을 방문할 수 있었으며, 혼자 여행을 하는데도 누군가와 같이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느낄 수 있었죠.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세운 목표는 달성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유튜브라는 것이 정말 나에게 특별한 경험을 많이 선사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유튜버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꼭 직접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유튜브로 돈을 벌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시면 좀 힘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다, 유튜브를 하면서 좀 더 배우고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신다면 정말 강추입니다. 어느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들은 건데, 사업은 6개월 이상 마이너스 이익이 나오면 접어야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사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진작에 접었어야 했죠. 간접 비용까지 생각하면 지금까지 제 유튜브 채널에 거의 1,000만원 가량 쓰지 않았나 싶은데, 그에 비해 지금까지 얻은 수익은 현저히 떨어지니까요. 그러나 탐구의 관점, 지식 추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이 유튜브만큼 좋은 플랫폼이 없다는 것. 제가 태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취재한 결과물을 혼자서 이야기하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그것을 보고 듣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기회가 우리 인생 속에서 과연 몇 번이나 주어지는 것인지,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유튜브를 하는 것은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국인들의 겸허한 자세, 온화함, 그리고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어린아이와도 같은 착함과 순수함을 좋아합니다. 이미 태국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태국인들은 착하고 순박하다는 인식은 잘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더라도 우리가 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떠올리는 저 태국다운 순박함은 그대로 간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약간 더럽고 지저분하고 시끄러워도 우리는 태국에 갈 때 태국스러움을 느끼고자 합니다. 태국에서 한국과 똑같은 것을 보고 느끼려고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태국은 한국에 비하면 변화가 매우 천천히 일어나는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태국스러운 관습, 풍경, 문화 같은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국의 태국스러움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처음으로 태국을 방문한 때는 2014년이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더 오래전부터 태국에 방문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기준에서 생각해봐도 2014년과 지금을 비교해봐도 태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변화가 비록 한국처럼 빠르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한때 태국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주던 시절이 있었죠. 2020년 1월 1일부터 태국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돈 주고 사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초상권 개념이 거의 없던 태국에서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발효되어 누군가의 사진을 개인정보로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아직까지는 태국 사람들이 이 법을 그다지 의식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요. 러이끄라통 때 풍등을 날리는 풍습도 이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태국에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던 태국인들이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분리수거를 조금씩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동물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좋아했던 태국 사람들이 들개,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확실히 방콕 중심부에서는 들개가 예전만큼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꽤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기존에 없던 법과 제도들이 계속 생기면 사람들의
생각이 많아지면서 인식이 서서히 바뀌게 될 것이고,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을 점점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이며,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언젠가는 태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함 또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닐까. 글쎄요, 향후 수십 년, 수백 년 후에는 태국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태국도 1인당 GDP가 1만 불, 2만 불이 넘어가고 OECD에도 가입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겠지요. 그때가 되어도 지금 우리가 태국에 대해서 떠올리는 착하고 순박한 사람들, 태국스러움 이런 것들이 과연 남아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영국 경제 비즈니스 연구소가 2022년 발행한 WELT 보고서에 따르면 2037년에는 태국이 국내 총생산 1조 2,940억 원, 세계 25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세계 25위는 스웨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태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살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태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시 모르죠. 한 500년 지나면 태국이 미국 버금가는 강대국이 되어 있을지, 그때 되면 저는 없을지라도 제 영상은 유튜브에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 그때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와,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선구자였다. 500년 전 사람들은 거의 모두 그 당시 강대국인 미국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강대국인 태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니 도대체 몇백 년이나 미래를 내다본 사람인지. 물론 그때 가서 그런 평가를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만, 아무튼 그때 가서 그렇게 될 미래의 강대국이 될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모두는 선구자인 것입니다. 선구자로서 지난 9개월을 함께 지켜봐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난 9개월 동안 외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슈퍼땡스로 반복해서 후원해주신 스카이스카웃 2001님, 재영이님, 스님, 그리고 동구방님, 홍길동님, 이분들께는 정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태국 관련 영상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아직 기존 촬영분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9개월 동안 영상을 제작하면서 있었던 뒷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에서 태국어 스터디를 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태국연구소에서 태국어 스터디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